하얀색 브라우스에 여자분들은 그 검정 치마, 그리고 이제 녹지 않는 흰, 딱 봐도 신입사원이에요. 어딘가에 면접을 보고 온다든지 어딘가에 뭘 인턴을 한다든지 뭔가. 남자들은 저희는 이제 더우니까 자켓을 안 입거든요. 하얀색 와이셔츠에 하얀색 그 정장 팬츠, 구두 딱 티나요. 이거 남자도 모남이야. 왜? 왜 빵 터지지? 아니 하얀색 팬츠인가 이거. 어? 하얀색 팬츠. 하얀색 팬츠야? 아 검은색 팬츠 아니야? 하얀색 많이 와이셔츠. 잘못했구나. 그럼 백바지지. 자, 코트. 네, 그러면 싱가포르는 뭐 따로 사람인이라든지 뭐 잡코리아 같은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그렇죠. 그 한국은 일단 공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시즌이 있죠. 하반기 뭐 대기업 공채 그런 거 없고 경력직도 마찬가지 이제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그런 채용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뭐 그런 포탈이 있죠. 취업 포탈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링크드인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각 개별 회사 들어가서 거기 커리어 사이트가 다 있고 거기에 이제 잡 포스팅이 돼 있는데 그렇게 내가 싱가포르에 ABC라는 회사를 꼭 입사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ABC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돼요. 찾아보면 커리어 사이트가 나오고 거기서 항상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잡 디스크립션을 보고 어플라이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좀 취업 정보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링크드인에서 본인의 학력, 커리어, 뭐 스킬, 랭귀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입하고 내가 취업을 정보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안내해 주기도 하고 또는 회사의 취업 담당자들이 링크드인을 통해서 먼저 접근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뽑는데 너의 그 링크드인 경력을 보니까 맞는 것 같다. 지원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지원자가 먼저 그 링크드인에 있는 회사의 취업 계정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런 경력이 있는데 너랑 일해보고 싶다 먼저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링크드인은 회사의 홍보 목적으로도 계정이 있지만 큰 회사들은 다 사람을 뽑기 위한 HR 계정이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먼저 제가 컨택트를 해도 됩니다. 보통 취업을 할 때 내가 원하는 회사 업종이 있다 그러면 대표 회사들 같은 홈페이지 가서 사람 뽑는지 보고 맞으면 온라인 어플라이 하면 되는 거고 별도로 링크드인에서 본인 경력을 잘 관리를 해서 기입해 놓은 다음에 인사단원에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내가 미리 연락할 수도 있고 또 AI가 알아서 잡을 찾아줘서 나한테 안내를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링크드인을 잘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웨스턴 컬처가 있기 때문에 액티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연락을 기다린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말 자신 있게 내가 먼저 링크드인을 통하든 아니면 커리어 사이트에 인사 담당자 이메일을 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스킬을 갖고 있고 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니네 혹시 사람 안 뽑냐? 라고 먼저 하는 것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쓰면 물론 뭐 10군데 쓰면 한 5군데는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5군데는 연락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필요 없다. 나중에 연락 줄게. 그럼 나중에 진짜 연락을 줘요. 이게 킵하고 있다가 또는 때마침 정말 재수가 좋은 케이스인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구했는데 너가 맞는 것 같다. 지원해 볼래? 그래서 기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시 채용이라는 거는 시즌에 있어서 채용이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그 담당자가 무슨 이유로 퇴사 통보를 한다든지 언제 어느 순간에 자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 자리를 위해서. 그래서 계속 어필을 하고 얘기하고 좀 더 액티브한 친구들은 싱가포르에 놀러와서 인사 담당자 만납니다. 이제 링크드인이랑 이렇게 돼서 연락이 되면 링크드인 채팅 기능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 친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그 회사 HR 담당자랑 어떻게 채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쓱 얘기하는 거죠. 나 이렇게 놀러 갈 건데 잠깐 얼굴 볼까? HR 담당자는 어차피 인재풀이 많아야 되거든요. 분명히 봅니다. 게다가 요즘 한류가 너무 좋아서 한국 사람이 가서 얼굴 본다 그러면 다 만나죠. 그래서 정말 액티브하게 하는 사람만이 잡을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액티브함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어필할 수 있는 스킬 능력을 좀 더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뭐 영어라고 하면 토익, 뭐 중국어면 HSK, 뭐 일본어면 뭐 JLPT 이런 식으로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어학 공부를 해서 이력서에다 쓰는데 링크드인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도 똑같나요? 링크드인도 자격증을 쓰는 란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한국에 있는 자격증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분도 파생상품 무슨 브로커리지 라이센스가 있을 텐데 어차피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런 라이센스를 취득할 이유도 없고 취득할 자격도 안 되고 거주지 주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이런 자격증이 있다라고 보여주면 되지 뭐 미리 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경력직이라고 하면 자기가 일하던 거에 비슷한 영역에서 할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한국의 자격증을 기술하면 되고 이제 언어 같은 경우도 뭐 토플, 토익은 필요 없어요. 어차피 경력인데 그래서 그냥 그 링크드인 보면 언어, 랭귀지 스킬란이 있거든요. 일단 다 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네, 자신감 있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신감 있게 무슨 네이티브, 뭐 인텐시브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네이티브는 아니니까 네이티브 밑단계 쓰시고 뭐 나중에 인터뷰 다 뽑고 나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일단 그렇게 적어야 저쪽에서 오지 내가 영어가 중하다 그럼 이제 그거 보는 순간 이제 인터뷰까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격증을 쓰시고 언어는 잘한다 그러면 당연히 잘하는 걸 쓰시고 좀 못하더라도 일단은 네이티브 밑단계를 쓰시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언어 공부를 좀 해야겠지만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세일즈를 한단 말이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모국어는 한국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영어를 쓰고 이제 동료들끼리는 영어를 쓰고 클라이언트는 한국어 쓰고. 그때 저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영어를 뭐 네이티브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 클라이언트가 뭐 중국말을 하고 내가 영어로 동료를 한다. 그럼 내가 중국말을 못하면은 사실 세일즈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싱가포르이든 홍콩이든 해외에 잡을 구할 때 포지셔닝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잡 디스크리션에 어쨌든 세일즈라고 하면 고객이 누구냐? 한국이다. 그럼 사실 영어는 중간만 해도 돼요. 뭐 한국말을 잘해야 한국에 있는 고객들을 케어하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어떤 잡 디스크리션 상에 고객이 중국 사람이다. 그럼 중국어 못하면 지원 안 되는 거예요. 영어를 쓰는 어떤 고객 타입이다. 그럼 쉽지는 않겠죠. 영어가 잘 안 되면. 영어가 조금 안 되신다 그러면 어차피 영어로 일하고 영어로 클라이언트 하는 고객들한테 다가설 게 아니려면은 내가 구하는 잡이 이제 좀 제한을 두는 거죠. 한국 고객 대상으로 세일즈를 구하는 이제 잡 포스팅을 계속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은 영어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한국어 능력은 당연히 안 보겠죠. 네이티브 한국인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네트워킹이라든지 그동안 쌓아있던 경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참 거기에도 링크드인에도 경력 쓰는 란이 있는데 그냥 이력서 쓰듯이 나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디 다녔고 무슨 부서에 다녔다 이렇게 끝내지 말고 거기에 조금은 너무 디테일하게 막 쓸 수는 없고 내가 뭘 했는지는 키워드를 좀 적어야 돼요. 내가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다. 무슨 내 연구에서 프로젝트에 무슨 롤로 참여했다. 일단은 인사 담당자가 보기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걔네 이제 정식 그 이력서를 요구한다든지 좀 큰 회사들은 이력서가 아니고 이제 걔네 웹사이트에 넣는 폼이 있어요. 폼에 어차피 자세히 써야 되거든요. 그때 자세히 쓰면 되지. 그래서 아예 그냥 나 몇 년부터 언제까지 A 회사의 1번 부서에 근무 언제부터 몇까지 B 회사에 2번 회사에 2번 부서에 근무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조금 적어놔야 인사 담당자가 좀 관심을 갖죠.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는 한국과 다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취준생 시절이었고 많은 이제 회사에 지원을 했지만 어떤 자격 능력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증명보다는 어떤 경험으로 뭐 어떻게 이 과정을 하게 됐는지 스토리가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면접 이런 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미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미팅은 대동소이합니다. 한국이랑 비슷해요. 뭐 근데 여기 이제 집단 면접 이런 거 단체 면접, 그러니까 당연히 단체 면접 없고 거의 이제 1대1로 당연히 들어가고
인터뷰 보시는 분들은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이고 복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면접하는 사람은 한 명이 들어가죠. 그래서 비슷한 질문들을 합니다. 어려운 질문은 안 하고 너 여기서 무슨 일 했느냐, 이 회사에서 그래서 어떤 거를 했느냐. 그런데 한국처럼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답이 없는 질문들에서 뭐 창의력 테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맞는 질문인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을 거냐. 답을 내고. 사실 그런 것보다는 특히 이제 금융 쪽의 경력 쪽 같은 경우는 정말 뭘 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한 거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팁은 겸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좀 겸손하거든요. 왜냐면 한국은 인터뷰에서 내가 이거 다 했다 하면은 인터뷰에서 네가 다 안 한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뭐 그러면 네가 뭐 나라를 세웠냐, 이 회사 시스템 네가 만들었냐라고 해서 핀잔을 주죠. 그래서 이제 항상 겸손합니다. 근데 겸손할 필요는 없어요. 해외는 오히려 겸손하다는 거는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거. 그렇다고 없었던 거를 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건 거짓말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좀 이렇게 후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물어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자신감 있게 했던 거를 조금 부풀려도 된다. 그런데 없었던 거를 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인 거고 겸손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보여주고 했던 거를 충분히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노력을 했고 이런 노력을 해서 이런 걸 했다. 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는 걸 충분히 어필을 해야지 겸손한다든지 내가 이런 거 얘기하면은 괜히 잘난 척했다라고 제가 싫어하지 않으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이거는 회사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회사에 가보면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지 않으면 윗사람들은 일을 안 한다고 봐요. 아예 내가 일하는 거 알아주겠지? 아닙니다. 어필을 해야 돼. 어필한다는 게 그렇다고 내가 이거 했다 무슨 광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런 거 했어, 이런 거 했고 이런 게 왔어 라고 알리는 것처럼 인터뷰할 때도 자신감 있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영어를 잘하라고 안 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내가 한국 고객대에서 한번 세일을 한다 그러면 영어로는 내가 뭘 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로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영어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영어의 문법이 맞냐 플루언트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 내가 A라는 섹터의 고객을 만났는데 50명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50명 만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좀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좀 겸손하게 30명 얘기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50명을 만날 수 있으면 70명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명을 더 만나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내가 50명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필요 없고. 근데 내가 A라는 섹터의 고객이 없는데 나 30명 만났을 때 이건 거짓말이고 이건 나중에 꼬록 나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되 약간의 부풀리는 건 괜찮다. 그게 이제 자신감을 표현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는 않더라도 자기가 한 것을 굳이 숨기지 말고 좀 자신감 있게 좀 드러내는 게 가장 싱가포르 취업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인터뷰할 때는 저는 여러 공채를 많이 거쳐봤는데요. 항상 이제 여성분들은 쪽진 머리에 이제 모나미 룩이라고 해서 하얀색, 검은색으로 이제 온통 입고 이제 면접을 보고는 하는데요. 물론 이제 불분율처럼 다들 이제 그렇게 입고 오시니까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실제로 싱가포르도 그렇게 입고 면접관들이 한 2m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면접을 하는 구조인가요? 정말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저건데 싱가포르도 신입사원들은 그 모나미 복장을 해요. 그리고 쪽지머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길 가다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좀 길 가다 봤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 프리하고 아까 뭐 쪼리식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길 가다 보면 딱 그걸 모나미라고 하는 거야. 모나미 룩입니다. 네. 하얀색 브라우스에 여자분들은 그 검정 치마 그리고 이제 녹지 않는 힐. 딱 봐도 신입사원이에요. 어딘가에 면접을 보고 온다든지 어딘가에 뭘 인턴을 한다든지 뭔가 남자들은 저희는 이제 더우니까 자켓을 안 입거든요. 하얀색 와이셔츠에 하얀색 그 정장 팬츠 구두 딱 티나요. 이거 남자도 모나미야. 왜? 왜 빵 터지세요? 아니 하얀색 팬츠가 입어. 어? 하얀색 팬츠.
하얀색 팬츠야? 아 검은색 팬츠 아니에요? 하얀색 많이 와이셔츠. 잘못했구나. 그럼 백바지지. 자, 코트.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네. 저도 보면 딱 그 젊은 친구들이 여성분들은 딱 그 처음 들었는데 오나미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그거 저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하얀색 브라스에 저 검정색 치마를 입고 남자 젊은 애들은 이제 하얀색 와이셔츠에 이제 검정색 팬츠를 입고 지나가는데 누가 봐도 이게 면접 그 복장 또는 인턴 복장 뭐 잠깐 하는 그런 건데 일단 복장은 그래요. 이제 비슷하게 하고 있고 근데 면접 보는 거는 약간 그 좀 다른 것 같아요. 면접 이렇게 막 면접장 그래서 왠지 의자만 놓고 이런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테이블 같은 데에서 그냥 회의 테이블 이런 데서 해서 하고 아무래도 또 요거는 이제 면접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 생활하는 데서 좀 그렇지만 영어는 존댓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이 뭐라 그랬죠? 그 면접관하고 얘기할 때 좀 편안해져요. 면접관은 아무리 면접관이 존댓말로 얘기해도 내가 단어 선택하는데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네. 볼 때는 좋은 영어, 저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알 수 있는 뭐 아니면은 끝날 때도 뭐 단아까 뭐 이렇게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했습니다. 아닙니까? 뭐 이렇습니다. 왠지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영어니까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조금은 인터뷰 자체가 약간은 이게 경직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제 프리토킹, 이제 웃는 얘기도 이제 농담도 좀 좋고 서로 뭐 이렇게 해서 좀 면접 볼 때 경직되는 모습을 안 보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로 쓰니까 저 사람이 아무래도 나를 뽑아주는 판단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약간 편안하게 정말 조킹도 좀 하고 그러면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인터뷰 볼 때 사실은 저 때는 코로나 전이어서 줌이라든지 이런 비디오 콜이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렇다고 이제 인터뷰를 보는데 제가 뭐 싱가포르에 비행기 타서 볼 필요는 없고 사실은 그 전에 저를 또 한국에서 그분들이 출장할 때 보기도 했고. 그러면 싱가포르 뭐 사람들끼리 이제 취업하신 분들이 좀 있으면 뭔가 커뮤니티 같은 게 있나요? 네, 그 한국 대사관에서 2019년부터 이제 처음 했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금융위 사람들 위한 그 행사를 매년 가을에 개최합니다. 그래서 주재원으로 오신 금융위분들 아니면 저처럼 현지 회사에 취업한 분들을 한국 대사관에 초대를 합니다. 처음에는 뭐 한 5, 60명 왔는데 지금 꽤 많이 오죠. 그래서 그런 분들끼리 고맙게도 대사관 측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매년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못했지만 매년 그런 모이는 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했었었고 그러면 저도 이제 2019년부터 매년 참석을 했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새로 오셨구나,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면 서로 비즈니스한테도 도움이 되고 아니면 뭐 우리 회사 같이 일해볼래? 라고 이제 제안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모임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대사관에서 뭐 따로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주최를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한데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질문이라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그 조금 된 이야기지만 나는 솔로다 혹시 보셨나요? 자주 보지는 않는데 네. 뭐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대충 얘기는 듣고 있죠. 그 나는 솔로다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만나고 뵈신 적 있나요? 영국계 무슨 회사 다니다가 한국에 가셨다던 알죠? 모를 수가 없는 게 그 친구가 제가 삼성선물에서 퇴사를 했었을 때 제자리로 들어왔던 친구예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싱가포르에 오기 전에 마지막 회사가 한국투자증권이었는데 그 친구가 또 잠깐 한국투자증권에 저랑 한 1년 정도 오버랩 저희 부서는 아니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저보다 한두 달 먼저 싱가포르에 왔고 제가 그 다음에 왔죠. 그래서 잘 알죠. 잘 알고 사무실 위치도 지금 저희 거래소의 대각선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냥 지나가다도 보고 사실은 막 친하지는 않아서 뭐 연락처를 주고받지는 않는데 지나가다가 보고 했던 친구여서 알고 있고 근데 사실은 한국에 돌아갔다라는 거는 그 나는 솔로를 통해서 들었죠. 네, 그래서 그만두고 갔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어쨌든 오다 가다 만났고는 그냥 금융위에 반에서도 보고 그렇게 해서 알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사님과 함께 취업 관련된 이야기 너무 재미있게 나눠봤는데요. 네, 혹시나 이제 싱가포르 관련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이제 취업 염두에 두시는 분들 있다고 하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인터뷰를 해야 되면 네. 우리 중콜이 없었잖아요. 요즘은 중콜 할 거야. 네. 얘기가 안 맞는데 직장 다니는데 갑자기 주식 얘기 해야 되는데 어디서 전화 인터뷰를 하냐고. 영어로 다 들리게 회의실에서 할 수 없잖아. 네. 그럼 삼성선물을 위해서 어디서 할 거야? 아, 그러네요. 계단에서 이런 데서 해야 돼. 설마 못 들어오셨어요? 계단 아니, 그래서 계단도 짱처럼 하잖아. 네네. 그래서 나 이제 아예 바깥으로 나갔어. 그 삼성선물 그 빌딩을 얘기하면 아예 밖으로 나가서 네. 좀 조용한 데 해서 당연히 헤드셋을 끼고 했지. 그런데 바람 소리가 막 야외에 나갔으니까. 그리고 가끔 차가 경적 소리가 들려. 빵빵. 아, 어떡해. 면접도 어떡해. 그래서 얘기했더니 형 그때 이제 우리 야간 근무생에 차 갖고 다녔어. 네. 차 안에서 해야지. 아. 그러네. 그래서 두 번째 인터뷰 네. 때는 나 이제 한투에 있으니까 차가 지하주차장에 있잖아. 지하주차장에 삼떡하면 되지. 네. 조용했는데 지하주차장이니까 이게 가끔 끊겨. 아. 내가 안 들려. 그래서 어떡해. 시간 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베스트는 어디냐? 나는 여의도에 근무했잖아. 네. 그 차를 끌고 한강 고수부지 가서 차 안에서 하는 거야. 아. 바깥에. 난 마지막 인터뷰만 제대로 했어. 처음에는 막 빵. 꿀팁이네요.